아카보드 블루의 위켄 모의고사 담당을 맡은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1회차로서 숙명여고 시험지로 모의고사를 하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개에 대한 모의고사를 받고 각각에 대한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시험을 본 친구들은 본인이 몰라서 틀린 문제들 혹은 풀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하면서 라이브풀이로 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할 건데 그 난이도 분류를 중하, 중, 상 이렇게 세 개로 했거든. 그래서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 풀이만 하도록 할게요. 숙명여고는 보니까 올해만 그랬던 문제, 매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같은 경우는 10번부터 중으로 잡았기 때문에 10번부터 해설을 시작할게. 10번 문제는 다들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진 않겠어요. 2차강식 fx가 2차강식이라고 했는데 2차식이 여기 있고 a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gx는 그냥 다항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fx랑 gx를 곱한 식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라고 했는데 당연히 나머지 정리를 써라 그런 뜻이죠. 근데 1차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일 겁니다. 상수. 얘는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fx 더하기 x gx다 라고 했죠. fx는 저기 있잖아. 2차식. 그리고 gx는 몇 차인지 몰라. 그냥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이 식이 상수가 돼야 돼. 근데 gx에는 x가 곱해져 있어. 다시 말해서 x, gx는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의 상수항은 얘만 가지고 있는 거지, fx만. 근데 fx의 상수항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상수가 a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식이 a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정리해서 gx가 뭔지를 하나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gx가 누구냐? a에서 fx를 뺀 거죠. fx를 뺀단 말이야. a에서 저걸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인 거고 x를 날려주면 되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으면 날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를 제거해주면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gx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뭘 구해야 하냐면 3f1 더하기 g를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f1이 fx 갖고 있는 저 a를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가 a라고 했잖아. 나머지 정리를 적용시킨다고 치면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f-1 곱하기 g-1이 상수 a다 그런 얘기죠. 이 과정으로 a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fx 여기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3가 그리고 gx 여기 있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4a, a 데리고 오면 3a 4, 4, 16을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fx가 나왔고 그러면 3f1 더하기 g1은 f1은 a-2였거든. a-인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입니다. 근데 그거의 3배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더하기 g는 여기 넣으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0 보기 있죠? 정답은 2번.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는 상수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과정 거쳐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중, 상 이런 문제들이거든. 쭉 풀 거야. 10번 했고 11번 중간중간에 정리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멈췄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번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고 px가 제곱되어 있는 식을 똑같은 걸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일단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으로 px를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누어진 식은 나눌 식 곱하기 모르니까 qx로 처리하시면 되고 더하기 나머지 이거를 그대로 제곱을 시키고 x까지 곱하면 x px의 제곱이 뭔지 나옵니다. x 얘를 제곱 이렇게 일단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 제곱 안에 들어있는 식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냐면 하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전개하듯이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요 x는 이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3개 항이 생기겠지? 일일이 다 곱하셔야 돼요. 이거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x 2 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거 제곱의 x 이렇게 됐죠? 당연히 이 식입니다. 이 식을 뭐로? x제곱 플러스 2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이 앞에 두 개는 x제곱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0인 거죠. 얘만 그 인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0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되어 있는 식의 나머지들을 다 합친 거거든. 어차피 이 두 개는 나머지가 0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차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얘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보라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x 상승을 제거하려면 여기 x 배 된 거니까 2x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x 상승 플러스 2x를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에 x를 곱한 식을요. 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을 제거하려면 이 x제곱에 마이너스 2배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2에다가도 마이너스 2배를 시킨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돼. 됐어요. 그러면 얘네 요 식이랑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2의 몇 배 형태니까 나머지가 또 0인 거야. 그러면 2x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원래 x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x를 달아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원래 없었지? 뒤에다가 플러스 4를 써줘야죠. 즉,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all x다. 그래서 al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4번. 다음 12번.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쪽에 있는데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이 식의 휴대기술값을 뭐라고 한 건데 얘를 전개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이 2차식이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x 자리에 3을 대입한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식은 곧 이 식이기 때문에 이 식에 3을 대입한 식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그럼 여기 x 3대입해서 9 여기 3대입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럼 내림 차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각 이렇게 이와 같은 a에 관한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때 a의 범위는 2에서 5 사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얘를 그리시면 아래로 불러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a는 3이고요. 2랑 5를 3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 2는 왼쪽, 5는 오른쪽인데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더 작으니까 더 멀리 요쯤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최소를 만드는 a 값은 3, 최대를 만드는 a 값은 5 그렇게 해서 두 값을 각각 요식에 집어넣은 걸 최대값 최소값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다음 13번 13번은 얘를 중이라고 했나 상이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어렵고 상이라고 하기엔 조금 쉬워서 중이라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시험 스타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항식 px, qx가 있는데 모든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둘 다 가나 조건 둘 다 항등식이야. 가는 p와 q의 합이 k다. 근데 k는 양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p랑 q의 곱이 4차식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플러스 20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조건이 있는데 P0이 Q0보다 작다. 이때 여기 있는 K하고 그리고 PX 찾아가지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곱해져 있는 조건부터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세요 그런 얘기인 거죠. 곱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최소 두 개의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야 어떤 부분이 px고 어떤 부분이 qx인지 결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합곱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곱이라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4차식이긴 한데 얘를 두 개씩 엮으면 똑같은 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x랑은 x 플러스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x 제곱 플러스 2x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도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2x라는 공통 부분이 등장하는 형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보면 이 마이너스 묶을게요. 묶고 얘랑 얘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얘 이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20까지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두 개가 똑같다. 그럼 뭐 다른 문자로 취하셔도 되는데 난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얘랑 얘를 곱했다라고 치면 그냥 이거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를 택했다면 x제곱 플러스 2x x는 되고요.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 보시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2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 합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20이니까 4, 5 여기에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는 상태로 쓰면 마이너스 내한테 거 그대로 쓰고 얘랑 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그리고 밑에 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게 하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p 하나는 q인데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줄까?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합조건이 없으면 이게 이 한 녀석의 이차항 계수는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야. 한쪽이 2고 다른 쪽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기 합조건을 보면 여기 2차항과 1차항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식은 곱해진 게 이런 상태다 보니까 둘 다 2차식일 수밖에 없고 2차항과 1차항의 관계가 부호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주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2x 그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준 게 px와 qx겠구나 라는 생각하셔야 돼. 근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줘야 4 더하기 5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p, 하나는 q라는 소리인데 마지막에 여기 이 조건 때문에 px와 qx가 딱 한 세트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p0랑 q0는 결국 4와 5 둘 중에 하나가 소리잖아요. 근데 p0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4가 p 거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이게 p인 거예요. 이게 q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px, qx를 구하죠 하시면 돼. 그러면 k는 9라는 거랑 있고요. 그죠? 요 두 개를 더하면 4 더하기 5니까 9 나오죠? k는 9 나왔고 px가 이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5지? 9 더하기 5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 이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14번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 그 성적표에 난이도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정계수 p를 갖는 형태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써먹어야 될 조건에서 합과 차가 보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자마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2p인 거지. 두 근의 곱은 2분의 p제곱 빼기 2p 빼기 1이고 요거를 그 다음 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 식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7 알파 플러스 베타가 베타 더하기 2가 m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과 같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m은 자연수 그리고 p는 실수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자연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를 구해라. 그래서 더해라. 그런 문제야. 그럼 아무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보이니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p에 대해 바꿔서 이 전체가 m과 p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넣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를 넣어보면 14p 되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언제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의 4배를 빼는 거잖아? 그럼 요거의 제곱 4p 제곱에서요.
곱의 4배를 빼는 거거든. 그럼 얘를 4배 한다는 말은 분자를 2배해서 빼면 되겠지? 분모가 있으니까. 그럼 빼기 2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2 쓸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2p제곱 되잖아. 양쪽이 1 나눌게요. 다 짝수니까요. 7p 더하기 1은 m의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라이브를 했다가 중간에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끊겨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를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M은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개수일 뿐이야. 개수인데 그 개수가 자연수다 라는 소리고, 이 P는 이 2차 방정식의 변수인데 그 변수가 실수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근을 갖는다는 뜻인 거지.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느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떠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m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가 몇 개 나올 거고, 그 몇 개를 다시 여기 넣어서 그때 P를 찾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석에서 공수 원투 정석 선행할 때 정석에서 많이 나온 그런 소재죠. 그러면 얘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정리 좀 하셔야지. P제곱 이거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2m이 생기고 7p를 데리고 와서는 보면 2m 빼기 7p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해서 m 넘어오면 빼기 1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 식의 판별식을 씁니다. 이거 제곱이죠. 2m 빼기 7의 제곱 빼기 4 AC AM C는 m 빼기 1 이렇게 전개 정리하면 여기 4m 제곱 4m 제곱 나갑니다. 쓰지 않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28m 플러스 4m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4m의 상수는 이렇게 없습니다. 7의 제곱 플러스 49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은 1, 2 두 개뿐인 거야. 그러면 다시 요 1을 이 문자리에 여기 말고 여기 넣어봐. P 찾는 겁니다.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요. 아무튼 그리고 이 M2도 똑같이 여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은 P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2차 방정식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M 하나당 2차 방정식 하나니까. 근데 지금 뭘 구하려고 했냐면 P의 값을 합을 구하랬잖아. 어차피 넣어봤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위해서 놓는 거지.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P1, P2라 치면 P1 플러스 P2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M분의 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M분의 2M 빼기 7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분자에다 줄까? 이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식에다가 그냥 M은 1, M은 2를 집어넣어서 그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총 P 4개를 더한 셈인 거지. 그게 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M은 1을 여기 넣어주면 5, M은 2를 여기 넣어주면 2분의 3이냐? 2분의 3. 5와 2분의 3의 합을 골라주시면 맞는 거야. 4번. 그래서 문자가 두 개고 하나는 1차면서 자연수, 다른 하나는 2차면서 실수. 그러니까 2차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근 조건 자연스럽게 판별식은 0 이상 넘어가주면 해결되는 문제성.
여러분들 대부분 정석으로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친구들보다 유리한 장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 또한 난이도 3입니다. fx는 1차 함수, gx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가족관에서 둘이 곱해진 거 나와 있잖아? 방금 전에 했듯이 곱해진 것은 인수분해라 그런 얘기니까 인수분해라는 식을 적습니다. fx 곱하기 gx 인수분해는 쉽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f는 1차고 g는 2차가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fx 거, 나머지 두 개는 gx 거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뭐가 f 건지를 모르니까 세 개로 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이 순서대로 x 플러스 1일 때를 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나라는 뜻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를 미수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a다로 잡지 않으면 풀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gx는 어쨌건 이 3차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결국 이 두 식의 최고차항 계수의 관계는 뭐다? 역수관계란 소리야. 그래서 a분의 1로 써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g한테 배정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a를 찾으라고 나조건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 나조건은 이렇게 나오거든. fx는 gx라는 2차 방정식이겠죠.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 알파베타를 할까? 이놈이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조건. 그럼 이 알파베타가 이게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a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a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고 걔를 풀어주면 a가 나와서 fx, gx가 뭔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f1은 g1보다 크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랑 이 조건, 요 두 개까지, 얘 가지고는 a를 찾고 여기서 a가 여러 개가 나왔다면 얘 가지고 그 중에 몇 개로 줄여라, 그런 유도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fx는 gx다라는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쳐. 그러면 요 a를 넘기면 좋겠지? 이렇게 쓸까? a제곱 x 플러스 1은 요거 정리할까? x제곱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다 데리고 가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곱은 얘란 말이야. 어차피 2차항 계수를 1로 맞췄으니까 얘가 두 분의 곱이란 말이지. 이게 마이너스 6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a 제곱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얼마 루트인데, 마지막으로 이 조건 f1과 g의 크기 관계를 저 둘 중에 뭐가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식에다가 x에 1을 넣어서 f1을 생각해보면 2a네요. 이 식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g1은 얼마냐면 a분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2a가 마이너스 3a보다 커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a는 양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루트 2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fx 한 개를 찾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f4거든.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게 되면은 5a잖아요. 근데 a가 루트 2인 상태니까 이때 f4는 5루트라는 거죠. 다 곱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 찾아놓고 나중에 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니까 속도를 조금 높이시면 돼. fx가 얘를 가져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fx는 a에
x 플러스 2. 그럼 당연히 gx는 a분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수밖에 없다고요. 요 두 개는 같다 라고 치고 얘 넘겼다 라고 치고 a 제곱에 x 플러스 2는 없어졌으니까 이거 전개한식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지? 이거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묶을게 a제곱 플러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가 상수항이야. 2창 똑같이 1이니까 결국 이 부분이 곱이라는 소리고 이게 마이너스 6이라고요. 얘를 만족하는 a 제곱도 루트 2i. 그러니까 이때도 a는 얼마 루트 2고요. 이것까지 확인해 보면 이때도 양수만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도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fx는 다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게 되면은 6a죠. 결국 이때 f4의 결과는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맨 마지막 거 fx가 x-2고 요 두 개가 x-2a 되고 요 두 개가 gx거다 라고 했을 때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생략 이때는 답이 안 나와. a 제곱이 음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값은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를 곱한 것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다. 아무튼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상태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최고차항 계수가 역수합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전부 다 끌고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관식으로 할게. 처음 세 개는 쉬운 문제라서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장에도 그 다음 장에 19번, 그러니까 19, 20, 21 여기까지는 중 난이도가 그리고 22, 23 요 두 개는 3 그렇게 잡았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 아래로 그렇게겠죠 당연히. 그리고 직선은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교점이 2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 돼요. y는 x 플러스 2a 제곱이다.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다. 여기를 뭐가 A고 뭐가 B라는 말이 없지만 아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다. 그리고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A는 실수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FA가 y1 더하기 y2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FA라는 녀석이 A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나요? 그런 질문이야. 그러면 FA라고 했으니까 이 y1과 y2를 혹은 y1, y2의 합을 A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y1과 y2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죠. 여기 y1, y2의 정체는 뭐냐면 x를 이 두 개를 연립할 때 x를 y로 나타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의 두 실근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식이 나오면 y를 이용해서 y를 연결지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든단 말이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1, x2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그럼 이 y 값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냥 이 두 식 중에 아무데나 x 값을 집어넣은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데나라기보다는 차수가 낮은 게 더 유리하긴 해. 그래서 2차식보다는 1차식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y1은 x좌표가 x1이니까 x1을 요 x자리에 집어넣은 y 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y1은 x1 플러스 2a1에서 2a 제곱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y2는 x2 플러스 2a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꾸는 거죠 일단. y1은 x1 플러스 2a 제곱, y2는 x2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그러면 2a 제곱 두 개니까 4a 제곱 먼저 쓰고, 그리고 x1 플러스 x2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으로 처리하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 연립하시면 x제곱 이 식을 넘게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1x, 그리고 그 뒤에는 몰라도 돼. 왜냐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이 궁금한 입장이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최소가 되는 a랑 그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였던 거지. 그럼 뭐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 뭐라는 소리죠?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에 따라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a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최소값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a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셔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64분의 1이고 그거의 4배는 1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까지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16분의 1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니까 이게 k인 거야. k. 문제의 k는 마이너스 8분의 1. 최소값인 m은 16분의 15.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16분의 13이 정답이죠. 다음은 20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이고 z랑 z가 섞여 있는 복잡하게 생긴 복소수가 실수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z를 a 플러스 bi로 놓으시면 됩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말은 b가 0이 아니라 거죠. 그리고 그 식을 쓰는 거야. z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z r을 그냥 쓰는 거예요. z에다가 이걸 넣어서 a 플러스 2 이렇게 묶는 게 좋아. 둘 다 실수분이니까 이렇게요. 허수분은 b, 그리고 위에는 실수분이 a 플러스 1이겠죠. 허수분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분수가 실수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걸 실수화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아래로 곱할 거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 분자가 a,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게 이거에다가 얘 켤레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실수다. 그런 소리야. 근데 분모가 이미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까지 실수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 얘기는 분자의 허수분이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건의 의미는 분자의 허수부분이 0이다. 그런 얘기인 거지. 분자의 허수부분만 재빨리 빼내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네.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하고 이거랑은 이거겠지?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이게 분자의 허수분이잖아. 이게 0이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리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 얼마입니까? 2a는 마이너스 3과 같다가 돼서 a는
마이너스 이거 할 필요 없다. 왜냐면 z 플러스 z바 찾는 거거든. 그게 결국 이해란 말이지. 정답은 이거다. 마이너스 3. 요거는 중 붙이기가 조금 애매한 중하보다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계속 중으로 진행 중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틀리면 곤란한 문제고.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20분까지 못 간 게 더 곤란한 거야. 그 다음에 21번. x범위가 a 빼기 1에서 2a 빼기 1까지 해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요런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 이렇게 쓸까 간단하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16이 되도록 하는 양수 a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a가 양수니까 a에 0을 넣었다고 치면은 양수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기 때문에 0을 넣다 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는 같죠. 그리고 조금씩 키워나간다 치면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빨리 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얘는 a가 양수일 경우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이면 이 두 개가 같은 거고 근데 0은 실제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양수면 이 두 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고 두 개 다 마이너스 1과 비슷하면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고 a가 점점 커질수록 차이가 점점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 값도 어쨌든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 구간이 점점 이렇게 길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그래프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 이 그래프는 변하지 않지만 따져봐야 될 x의 범위가 a가 커짐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끝이죠. 그럼 얘를 그려주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겠지. 위로 볼록인데 a가 0에 가깝다. 그리고 얘의 대칭축은 3입니다. 3. x는 3. 그러면 여기 둘 다 a가 0이면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표시하면 마이너스 0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 a가 0에 가까운 양수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표현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 구간만 남는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커지잖아요. 얘가. 그럼 당연히 이 왼쪽 값도 이렇게 커지고 오른쪽 값은 더 커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증가 구간만 있는 거랑 대칭축을 포함하는 건 당연히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이차함수의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a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a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a의 범위를 정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칭축이 3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값이 대칭축과 같을 때가 경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3이다 푸시면 돼요. 얘는 3이다 푸시면 돼요. 얘는 3이다를 풀면 a는 4 나오죠? 얘는 3이다를 풀면 a는 2 나오죠? 그리고 이 대칭축을 이 범위가 대칭축을 포함할 때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최소를 만드는 건 여기고 이때 최소를 만드는 건 여기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라도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걸 분류하는 방법 대부분 모를 텐데 그걸 분류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구간의 평균이랑 대칭축의 값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값의 평균이 얼마냐면 두 개를 더해서 1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a 빼기 평균인데 얘는 3이다를 만족하는 a에 따라서
이렇게냐 이렇게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얘를 풀어주면 얼마냐? 마이너스 넣으면 4되고 2 곱하면 8되고 3 나누면 a는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찾은 경계값들을 순서대로 적으면 2, 그 다음이 3분의 8, 그 다음이 4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총 4개의 구간을 정해야 돼. 자, 4개의 구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 라인을, 그러니까 A 양수였으니까 요 라인을 A가 0일 때 라고 하고, 요 라인을 A가 2일 때 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쯤을 A가 4일 때 라고 하고, 그리고 3분의 8은 정확하게 찍는다고 치면은 3분의 8이니까 3보다 약간 작으니까 얘보다는 얘에 좀 더 가깝게 요 정도 A는 3분의 8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일부분을 보는 거니까 이 네 군데에다가 전부 다 위로 볼록인 걸 그리는 거야.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걸 그리는데 따져야 할 부분이 어떤지만 남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에서 2 사이는 어떤 부분이 남느냐? 빠르게 찾는 방법은 0에서 2 사이에 아무 수를 집어넣으시면 돼. 1. 그러면 얘는 뭐 돼? 0. 얘는 뭐 돼? 1. 그러면은 얘의 대칭축이 3이니까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증가만 합니다. 그 다음 2에서 3분의 8 사이, 2에서 4분의 8 사이면은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예쁜 숫자가 딱히 없는데 2.5인가 아까 2.5? A 2.5인가? 그럼 얘는 1.5, 그죠? 얘는 2, 1.5에서 2 사이. 아닌데 2.5로 넣는 거지. 2.5. 얘는 1.5, 얘는 5되니까 4. 1.5에서 4 사이. 1.5에서 4 사이. 얘의 대칭축은 3이고, 그럼 1.5에서 4 사이는 대칭축을 포함하죠. 근데 1.5가 4보다 3에 대해서 더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요 사이에 있는 건 3 할게요. 그럼 얘는 2되고 얘는 5되죠. 2에서 5 사이를 남기는 거야. 근데 대칭축이 3이니까 2는 1만큼 차이고 5는 2만큼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 이상일 경우에는 5 넘어가요. 그럼 얘는 4되고 얘는 9되죠. 그러면 4에서 9 사이는 둘 다 3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려오는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곳이 다 다르죠. 얘는 증가만 하고 있고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고 얘도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이 두 개의 높이의 관계가 다르고요. 얘는 감소만 하는 거니까. 이거 네 개로 안 바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0에서 2 사이일 때 하고 A가 4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감소로 다르긴 하지만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16이라는 조건은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시작과 끝일 때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근데 시작과 끝은 시작은 a 빼기 1이고 끝은 2a 빼기 1이니까 a 빼기 1을 요식에 집어넣은 거랑 2a 빼기 1을 요식에 집어넣은 게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 두 개를 더한 걸로 n 플러스 m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똑같은 값을 여러 번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이 양쪽 경계값이랑 대칭축의 함수값, 즉 x에 3을 넣은 거 세 가지가 필요하니까 걔네들을 미리 구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그냥 이 2차식을 그냥 fx라고 치고 f3부터 구할게. 꼭지점에 y좌표. 그럼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1 하면 10. 그리고 f 왼쪽 경계값 a 마이너스를 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제곱 더하기 6의 a 마이너스 더하기 1.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6a니까 플러스 8a.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애고 마이너스 6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 2a 빼기 1 오른쪽 경계값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6에 2a 빼기 1 플러스 1. 전개 정리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2a인가? 그러면 얼마고? 16a니까 플러스 16a. 그리고 상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똑같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마지막 케이스는 어쩌라고? 이 두 값, 양 끝값이 최대값, 소값 역할하니까 요 식의 의미는 이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인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게 16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얘를 네 번째다 라고 치면 첫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에서 m 플러스 m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변 넘기게 5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28 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가 5일 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47에 47? 47은 될 것 같은데 2랑 14? 오케이 2랑 14네 14, 2 여기 이러면 되죠. 그래서 A는 5분의 14 또는 2라는 거지. 근데 나온다고 해서 다 답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서 2, 4인 값만 말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케이스는 4보다 큰 것만 말이 되는 거야. 얘네들 중에 여기에서 2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얘는 아니죠. 얘는 2.8이니까 그리고 얘는 4보다 크지도 않아. 얘는 첫 번째건 네 번째건 다 상관없어. 답이 아니야. A는 2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 하셔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도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이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처리해야 할까요? 최대값은 보시는 것처럼 꼭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10이라는 거고요. 최소값이 여기 얘가 더 내려와 있으니까 fa-를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게 16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6이다. 이 식이 6이다를 푸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 빼기 8a 이거 세 개 넘긴 거는 플러스 12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와 6이 나오거든요. 근데 2는 6이 찾았고 6은 이 범위 없거든. 2에서 3분의 8 차이 없잖아. 답이 아닌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최대값은 얘랑 똑같이 10이고요. 최소값이 얘가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2a 빼기 1일 때 함수값. 이거랑 이걸 더한 게 16이다 그런 소리야. 다시 말해서 얘가 6이라고 하죠. 이 식이 6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2는 0 그럼 4를 나누면 a는 1, 3 나오거든. 근데 1은 이 범위에 없죠. 근데 3은 이 범위에 있어요. 아니 없고 N이 있어요. 그래서 A는 2와 3 두 개입니다. 2와 3 두 개 합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5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이런 거는 그 선행할 때나 내신 대비할 때 많이 연습을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난이도 3짜리야.
22번.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자연수인 두 2차 나항식 px, qx가 있는데 가족분을 보면 x 플러스 2 px가 x 플러스 3 qx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항등식을 생각해야 돼. 그럼 왼쪽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qx가 x 플러스 2를 갖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x 플러스 3이 있는데 왼쪽에 x 플러스 3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px가 x 플러스 3을 갖는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px와 qx가 2차식이라 했는데 그 각각의 1차의 인수를 하나씩 알아내야 되고, 근데 이 1차 하나씩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모양이면 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차식이 추가로 곱해지는 1차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px와 qx가 같은 모양의 1차식을 갖고 있겠구나, 인수로.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px 곱하기 q가 똑같이 곱해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번을 가지고 px는 이거, qx는 이거라고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근데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였으니까 뭐 여기서 2차항 개수는 p인 거잖아. p는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수항은 3q인 거죠. 3q도 자연수죠. 3q가 자연수니까 q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는 거지. q가 3분의 1이더라도 3q는 자연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조건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나조건은 그냥 px랑 qx가 섞인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px, qx 찾잖아.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a의 px니까 a의 이거 곱해. x 플러스 3 px 플러스 q, 그리고 더하기 qx의 b배하거든. 여기에 b를 곱해. b에 x 플러스 2 px 플러스 q 이렇게요. 이게 4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45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있는 c를 전부 구해서 더해라, 그런 문제인 건데, 여기서 a, b, c도 다 자연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방정식이 미지수 개수보다 많이 나오는데, 즉 부정방정식인데, 그러니까 몇 개만 줄이라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뭐 지금 쓸 수 있는 식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항등식의 미정계수 정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 몇 개의 답을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우변의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2차항의 개수부터 확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요 식의 2차항 개수는 AP, 요 식의 2차항 개수는 BP. 그러면 A 더하기 BP라고 쓸게요. 이게 요쪽의 2차항 개수인 4와 같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A, B, P가 전부 다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1 곱하기 4는 안 되거든? 얘네들이 둘 다 1이라도 2는 돼야 되니까 1 곱하기 4는 안 되고 4 곱하기 1은 가능하죠. 근데 이 두 개 더한 게 4니까 그럼 이게 4가 되는 경우도 총 3가지야. 1, 3, 1. 4 곱하기 1. 그러니까 A, B, P 순서대로 쓰면 1, 3, 1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2, 2, 1 가능하죠. 3, 1, 1 가능합니다. 또 뭐가 가능하냐면 2 곱하기 2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이 2가 되려면 둘 다 1이 되는 거지. 1, 1, 2. 총 4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 4가지에 대해서 Q가 얼마로 결정이 되는지를 또 이게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해서 개수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만족이 되는지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만족이 될 때 1차항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C를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Q 값을 이 4개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상수항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상수항을 보시면 A, 3, Q. 그러니까 상수항은 3A, Q고요. 그리고 이쪽은
B2Q니까 2BQ죠. 그러면 Q를 묶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45다 라는 건데 지금 A, B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총 4가지니까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때 Q를 구해야 한다고. 그러면 A의 제일 밑줄은 1, 4 적혀 있지? A의 1이고 B의 3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9가 되거든? 그럼 9를 나누면 Q는 5가 나옵니다. 5는 당연히 자연수죠. 이게 애초에 자연수면 이걸 전개한 것들도 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C 값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할게요. 첫 번째 줄에서 C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면 이쪽에 1차항의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지. 1차항 개수 여기다가 적어놓고 여기다가 그 해당되는 수를 집어넣는 걸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1차항 개수는 이렇게 해서 3P, 이렇게 해서 Q. 그거에 A, B인 거죠. 그리고 이 식은 이렇게 해서 2P, Q. 그거에 P. 이렇게 쓸까?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자, A는 1. 잘 따라오세요. A는 1. 그리고 P는 여기 있어요. 1. 예, 그러면 얘는 3. 그리고 Q는 5. 그럼 3 더하기 5 하면 8. 8에 곱하기 1. 얘가 8이야. 그 다음에 B는 뭐야? 3이죠? 3. 그리고 P는 1. Q는 5. 그러면 2 더하기 5에서 7. 7의 3배니까 21. 얘는 뭐였지? 1. 얘도 1, 그럼 3, 8. 8 더하기 21인 거지. 29네. 답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이제 한번 했으니까 속도를 조금 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과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Q부터 구해야 되고 이때 두 번째 줄에 A, B는 둘 다 되니까 요 A, B 자리에 둘 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10이 되거든. 그러면 Q는 10분의 45니까 5를 나누면 2분의 9다. 2분의 9. 그죠? Q가 2분의 9인데 그리고 이거 자연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Q는 2분의 9인데 이 Q랑 곱해질 A가 이잖아. 그리고 Q는 2분의 9인데 Q랑 곱해질 B도 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2는 이 A, B에 의해서 약분될 상황이라서 개수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9일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C는 여기다가 또 값 집어넣으면 돼요. A, B는 둘 다 2야. 여기 2 들어갔다 쳐. 그러면 2인 상태에서 미리 정리한다고 치면은 몇 P냐면은 10P거든. 10P 더하기 4Q야. 근데 지금 P는 1이죠? 얘는 10이고 Q는 2분의 9니까 18 10과 18을 더하는 게 28이네. 이런 과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케이스가 더 있죠? 이 두 개의 케이스 중에 어딘지는 이때였나? 이때는 말이 안 되고 이게 Q가 이상한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말이 안 되고 이때 뭐가 나오는데 이때 C도 똑같은 값이 나와. 28로. 똑같은 값은 중복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C는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개 합이 57을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 아무튼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22번. 마지막 23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리고 이거랑 직선 y는
2x 플러스 2n 마이너스 4의 교점 개수. 그리고 한 가지 한 세트가 더 있어요. gx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6. 이거랑은 직선도 달라. y는 2x 마이너스 2n 플러스 4가 되거든. 얘의 교점 개수. 그래서 이 교점 개수랑 교점 개수를 더하래요. 그 더한 총 개수를 pn이라는 n에 관한 함수로 정의를 한 거야. 왜 n에 관한 함수냐면 여기 직선식에 n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이 각각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교점 개수가 달라질 거고 교점 개수의 합 또한 달라지니까 당연히 n에 관한 함수가 맞지. 근데 이 n에 관한 함수에다가 여기 박스 조건을 보시면 일단 가는 요 n자리에 1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걸 전부 다 더한 게 14다 라고 했고 나는 이 개수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나부터 처리하셔야 돼요. 나 조건을 먼저 쓰겠습니다. 나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빼기 gx라는 식을 만들면 일단 fx 빼기 gx 보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6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2개는 됐죠? 또 이것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차 함수가 최소값 0을 갖는다. 그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 0이다 그런 소리고 꼭지점의 y좌표를 확인하려면은 x가 뭔지니까 대칭축이 뭔지부터 알아내서 그걸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서 또 아까 말했듯이 공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면 x가 6분의 a 플러스 2일 때 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식의 x자리에 6분의 a 플러스 넣는 거야. 3 곱하기 6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2 곱하기 6분의 a 플러스 2 빼기 a 더하기 20. 이게 최소값인데 그게 0이다 그런 얘기겠지. 정리 좀 하면 이거는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리고 이걸 12분의로 통분하면은 1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 2개 있다는 거고 얘는 한 개잖아요. 한 개에서 2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개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이 두 개 계산한 거야. 얘는 그대로 써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2 이렇게 됐죠? 이게 0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곱하면서 전개할게요. 얘를 먼저 쓰면 a제곱 4a 4 마이너스 12배 플러스 12a 마이너스 12배 마이너스 264는 0이 됩니다. 더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260은 0이 되고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26이랑 10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6 또는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a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gx에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a가 마이너스 26일 때랑 a가 10일 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두 번 풀면 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6일 때, 두 번째 a가 10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gx만 두 번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이제 남은 조건은 가조건밖에 없어. 교점 개수의 합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요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 요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두 개 연립한 거를 써보면
그러면 요 1차식을 이쪽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은 0.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정리하면은 이거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쪽으로 넣을게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n 이거 그 다음에 a 넘어가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넘어가서 4 더하면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a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6인 가정에서는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6을 넣으시라고. 그리고 a가 10일 때는 당연히 이 a 자리에 10을 넣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gx가 a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gx가 섞여 있는 이쪽에만 a가 들어있는 상태라서 이게 a 값에 따라 두 가지로 바뀌는 거라 이때만 판별식을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a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fx가 섞여 있는 판별식은 하나가 고정이고 이 gx가 섞여 있는 판별식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요때와 요때 fx가 섞여 있는 판별식은 d1이라고 할 건데 d1은 똑같아. 이때나 d1은 같습니다. 그냥 따로 쓸게요. 이때 d1은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가 보이니까 4분의 d 있어요. 4분의 d1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4죠. 4 마이너스 ac 근데 a가 1이기 때문에 10만 빼면 돼. 플러스 2n 마이너스 10 해서 2n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이때도 똑같은 거 써놓게 4분의 d1은 2n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에 부호를 판단하는 거니까 2까지 묶어보면 편해. 이렇게. 그러니까 n이 3이냐, 3보다 작냐, 3보다 크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교점 개수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fx랑 이 직선과의 교점 개수는 n이 1이면 이 식이 음수잖아. 교점 개수가 빵개인 거죠. 빵개. n이 2면 빵개 음수니까. n이 3이면 1개. n이 왜냐면 0이니까요. n이 4면 양수니까 2개. n이 5면 2개. 이도 마찬가지야.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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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F에서 그렇습니다. F. 근데 A가 다르기 때문에 G의 판별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6일 때 G의 판별식을 D2 라고 쓸 건데 그럼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6을 넣었다 라고 치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8 되죠. x 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가 26에다가 20 더하는 거야. 그러면 46이지. 이렇게. 그러면 보다시피 2를 나누고 싶죠. 나눌게요. x제곱 이건 14 따라오고 있죠? 요거 n 요거 23 이렇게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짝수니까 이때도 4분의 d 쓸 수가 있다. 첫 번째 케이스의 4분의 d2는 그러면 14의 반의 제곱이니까 49 마이너스 ac n 1이니까 10만 빼면 돼. 플러스 n 마이너스 23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26 되네. 근데 요 n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수가 1, 2, 3, 4, 5란 말이야. 거기 가족권에서 P1부터 P5까지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 1넣건, 2넣건, 3넣건, 4넣건, 5넣건 간에 다 양수가 나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점 개수는 다 2개인 거야. 2개, G 같은 경우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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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러면 P1부터 P5까지 더하라는 소리는
F가 만드는 교점 개수 다 더한 거랑 G가 만드는 교점 개수 다 더한 걸 더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적은 수들을 좀 더 더하면 얼마야? 15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14야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때는 14가 나와. 그래서 A는 10이 맞아. A가 10이 나왔기 때문에 GX가 뭔지 확인된 거죠. 여기 10 넣으니까. 이렇게 GX를 제대로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답은 G3이었기 때문에 X에 3 대입한 것으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간고사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했고, 바로 기말고사 또 응시를 하시고 해설을 들으시면 되는데, 중간고사가 지금 해설을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2개 혹은 3개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기말고사는 조금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응시해 보시고 또 기말고사 해설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